지난 21일 JMS 교주 정명석의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정 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가자들도 막바지 준비를 이어가는 가운데 치어리딩을 선보이는 점핑 엔젤스 연습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사교육으로 만회하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21일에 JMS 교주 정명석 씨의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정 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재판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정 씨 측 변호인단에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JMS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5차 공판이 21일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 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 5명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22명의 증인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보다 적은 숫자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2명 중 16명은 진술조서 형태로 이미 조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고인 피해자 가운데에는 해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요청이 사실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한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참석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서야 변호인 측이 증인 불출석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어이없다는 듯 탄식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인을 모두 출석시키지 않은 정 씨 측 변호인단에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씨의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지나더라도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의 과거 행적 등을 비춰봤을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또 다음 달 3일 피해자인 홍콩 국적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도 막바지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려한 치어리딩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팀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트로피가 눈에 띕니다. K-팝과 치어리딩, 페스티벌 우승부터 공로페아 메달까지 종목도 다양합니다. 충남 지역 최초의 유소년 치어리딩 팀 점핑 엔젤스. 오는 4월 9일에 열리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위해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사실 저희가 아이들 자체가 사실 새로운 생명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CTS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고요. 전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자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치어리딩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점핑 엔젤스. 나이와 성별은 다르지만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열정은 같습니다. 서울까지 가니까 마음이 떨려요. 처음 하는 거라 좀 떨리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할게요. 부활절을 위해 행사로서 광화문에서 오랜만에 하는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저희 점핑 엔젤스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광화문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퍼레이드를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일단 서울이니까 더 많이 기대되고 뭔가 더 뿌듯하다고 많이 느껴오고 있어요. 2014년 창단한 점핑 엔젤스는 15년도에 유소년 치어리딩 국가대표를 맡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는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치어리딩과 함께 특별한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궁들에서 준비하는 무대가 있는데요. 한국 무용이 살짝 들어간 안무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새로운 기독문화 형성을 위한 참가자들의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9일 부활절 퍼레이드 많이 보러 오세요!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역대 최고였는데요.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크게 올랐는데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입니다. 학생 수는 4만 명 줄은 반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늘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40만 원 넘게 쓴 셈인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따지면 50만 원을 넘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모든 학생들이 매일 1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입니다. 초등학생이 13.4%,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모든 학교급에서 한 달에 4만 원 넘게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결손을 보완한 측면도 크지만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사교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각종 학원으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생 인식조사에서 청년 세대가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돌봄을 고려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 KWMF가 2023년 입법총회와 지도력 개발 회의를 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한 행사에서 현지 선교사역 경력 10년 이상의 선교사와 교단 선교부 임원, 선교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WMF는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선교 자원을 토대로 현지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모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혁신과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선교 상황을 돌파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지금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독인의 3월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취임 감사 예배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설교에 나선 울산 대암교회 백왕식 목사는 개인의 박수는 국민에게 돌리고 찬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정치계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크리스천의 정신인 겸손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을 비롯해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성 목사,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 국민의힘과 21대 국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갖고 성도들이 모은 성금 3억 6천만 원가량을 UN 식량계획과 UN 난민기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우리가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사랑 나눔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뉴욕 영락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영락교회 한세원 원로 목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가 새 시대를 향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는 영락 40주년을 기념해 니카라구아 영락교회 교육관 건축 기금과 선교지 3곳에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2부 임직식에선 명예권사와 집사 추대에 이어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들에 대한 서약과 안수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983년 3월 뉴욕 엘머스트에서 창립된 뉴욕 영락교회는 코로나 성전을 거쳐 2021년 롱아일랜드 이스트 윌리스턴으로 이전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인권 문제로 캠퍼스 내 종교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기존 기독 동아리 활동도 위축된 현실인데요. 한 대학교 기독교 학생연합회가 선교단체와 연합해 선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캠퍼스 전도 방식 제약을 넘어 캠퍼스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기가 가득한 캠퍼스 앞마당에 CCC와 DFC, JDM 등 14개의 선교단체가 모였습니다. 붕어빵과 사탕 등의 음식과 호응할 수 있는 게임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민족들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 선교단체와 연합해 3일간 선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찾다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학 교회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접점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지금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인권 문제로 공개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한남대학교의 선교 박람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불어 선교단체를 도와 푸른나무 교회의 커피트럭 지원이 학생들에게 복음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선교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좋은 열매로 연결될 것 같고, 희망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조금만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선교단체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잘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교회도 선교단체들을 돕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학과 선교단체, 개교회의 협력으로 학원 복음화의 최전선인 캠퍼스에서 복음 전파의 장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주민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농촌교회들. 충북 괴산군 한 교회가 농촌마을 살리기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 선한농부마을을 설립했는데요. 법인이 괴산군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발효시설 시범사업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농촌교회 자립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후영교회 김경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농조합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한다는 사실이 사실 생소한데요. 네. 이번에 진행된 군 시범사업에 관련하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농림부 농업기술원에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토종 종초균을 이용해서 식초를 발효하는 사업인데요. 충청북도청에서 50%, 괴산군청에서 50% 해서 약 1억의 지원 사업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네,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발효시설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2012년부터 저희 선한농부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식초 발효에 관한 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식 발효 관련으로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내에서 각종 벌레들이
달려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또 1년에 6톤가량의 식초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 매출 7,200만 원의 순소득과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을 생산해야 하는 우리 농가들은 쌀, 오미자, 복분자, 오디 그리고 각종 산야초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농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소득의 폭도 대단히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한 농부마을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를 돌보며 농촌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오셨네요. 이번 시범사업 선정도 그 열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한 농부마을의 소개와 그동안 펼치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후영교회로 부임한 것이 1992년 8월 1일입니다. 처음 부임해서 보고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농산물 생산가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제값만 받고 판매를 해주더라도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선한 농부 마을은 농산물만이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직거래를 위한 쇼핑몰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샷 사이트에서 선한 농부 마을을 검색하면 온갖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그리고 96가지의 농가공 식품을 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 선교 또 해외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사회와 더불어 걸어오신 선한 농부마을과 후영교회이네요. 모범적인 농촌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후영교회와 선한 농부마을이 꿈꾸는 행복한 농촌 목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있어야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마을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후영교회는 우리 교회야, 우리 마을 교회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점점 농촌 인구 절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연령이 높아지면서 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2030년대면 사라지는 농촌 마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요. 역시 우리 교회, 우리 마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있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목회는 우리 마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마을이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경제적인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보건과 위생 그리고 노후와 이런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다 케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마을이 되는 교회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웃 돌봄의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원로 목사와 사모 초청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충청연회 이대 감독 김소윤 목사는 원로 목회자를 기억하고 초청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며 김성선 감독에게 감사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충청연회 김성선 감독의 환영사와 원로 목사회 임원 소개, 원로 목사와 사모들을 향한 위로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 19번째 집회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밴드 몽리의 가수 김신혜의 찬양과 간증으로 문을 연 예배에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복음 명함으로 5천만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캠페인을 위한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는 전국 24개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자와 셀럽의 말씀과 간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가 조서환 장로 초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설교에서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나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 서초교회 조소환 장로는 수류탄 폭발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깨닫고 살아갈 길을 생각했다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한대학원대학교 유근재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4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유일의 선교 전문 대학원인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좋은 동역자들과 또 좋은 선교사님들, 좋은 목회자들, 또 일터 창업 선교사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좋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지 걱정도 앞서고요. 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총장님, 국내에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많은 신학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기관들과 주한대학원대학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네, 저희 주한대학원대학교는 2011년 3월 2일에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선교사님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시간과 돈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세우셨고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선교만을 위한 한 개의 전공으로 학위 과정을 열고 있는 유일한 대학원대학교가 저희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64분의 석박사를 배출했고요. 특별히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2달 정도 입국하셔서 집중 과정으로 전 세계 한 56개국에서 들어오시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교만을 위한 특수 전문 대학원이고요. 저희가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8대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보통 3분에서 10분 정도, 제일 많은 클래스가 10분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은 목회와 선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필드에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 이사장님은 주한장로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교수 경력도 많으시고 또 지금 목회 경력도 많으시고 또 KWMA 대표회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굉장히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낮고 재단의 후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교지향적인 학교입니다. 요즘 많은 국내 기독교 대학들이 이 선교학에 대한 어떤 의존도나 또 선교학을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한대학원대학교는 선교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대학을 떠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이기 때문이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힘들어지니까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이고 또 수많은 대학들이 선교학 교수님이 그만두시면 선교학 교수를 더 이상 뽑지 않는, 아니면 정년 교수를 뽑지 않는 그런 사태들을 봅니다. 그리고 인문학 중심인 이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미달률을 달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반대로 저희 학교는 충원율이 거의 100%입니다. 또 해외 선교사들을 재교육시키는 기관, 그리고 평신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창업 선교라든지 또 우리가 멤버 케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라든지 다양한 선교의 방법들을 저희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수님들과 다양한 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총장님 특별히 임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저는 창업 선교와 스마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맞게끔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저희가 미디어 선교라든지 특별히 치유 농업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교회 오는 거를 저희가 성도들이 오는 방식의 선교와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든지 우리가 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유라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4차 산업에 맞는 형식으로 융합 선교로 하고 싶은데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을 재교육할 수 있고 또 선교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창업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선교의 후원이 없어도 선교를 할 수 있고 현지인들이 저희 선교사들 철수에도 지속성 있게 선교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학생 충원율은 문제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학교들이 학생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또 문제가 없다면 그 비법은 뭔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처음 이 학교에 교수로 왔을 때는 저희가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개교하고 4년이 지난 후에 미달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커리큘럼이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사실 다른 학교하고는 상황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정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스펙이 좋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좋은 학교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를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를 왜 지원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선교는 이곳이 최고라고 들었다. 그 대답을 하시고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학생들을 골라받아야 될 만큼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총장님 비전을 보고 학생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주한대학원대학교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인천대학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에 복음을 들고 상륙한 곳입니다. 그리고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신학교 최초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미국의 오랄로브츠 대학하고 만들었었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것들은 NGO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들이 함께 그 과정을 꾸려갔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고 저희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한대학원대학교가 정말 이 선교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 한국 땅에 선교적인 목회, 선교적인 교회, 또 새로운 선교사를 재교육시키는 학교, 그리고 일터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꾸고 이것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발전은 물론이고요. 네. 한국교회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에콰도르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 수백 채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상당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재앙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00년에 지구 온도가 3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면서 과제의 규모가 더 커졌다며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취포적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층이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0.4%포인트 하락한 45.5%로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